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다. 말은 혀끝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말이 장난처럼 포장됐을 때 사람은 더 깊이 상처받는다. 웃자고 던진 말이 울게 만든다. 그건 장난이 아니다. 폭력이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다. 함께 있을 때 괜히 불편한 사람. 얘기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자꾸 내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 겉으로는 장난이지만 듣고 나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볍게 넘기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웃으며 내뱉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다. 웃음 속에 독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벼운 말로 드러난다. 그 장난 속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가 담겨 있다. 마음 속에 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가 숨겨져 있다. 사람은 진심을 농담에 섞어 말한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해치는 말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되느니라. 남을 비웃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불길한 불씨라 하셨다. 그런데 이 말의 무서움은 상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점에 있다. 장난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유쾌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괴로움이고 외면이고 때론 포기다. 사람은 자존심이 다치면 입을 닫고 관계를 끊는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왜 제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말에 칼이 섞이면 마음이 멀어지느니라. 장난이란 이름으로 진심을 다치게 하지 말라. 말은 입으로 나와도 그 울림은 마음을 때리느니라.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그저 편하게 대했을 뿐이다. 친하니까 그런 거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수없이 되뇌고 밤잠을 설친다. 그게 과연 친함일까? 친함이란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우롱이다. 웃음은 함께 웃을 때 의미가 있다. 나만 웃고 상대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유머가 아니라 공격이다. 우리는 사람의 품격을 그가 던지는 말의 무게로 알 수 있다. 진정으로 깊은 사람은 장난도 따뜻하다. 진정으로 속이 얕은 사람은 장난도 날카롭다. 어느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물과 같아서 가볍게 흐르면 사람의 목을 축이고 거칠게 흐르면 산을 깎는다. 가벼운 장난이 때론 사람의 인생을 꺾는 칼날이 된다. 사람은 의외로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농담을 하기 전 마음에 잣대를 들이댄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가? 이 말이 그를 웃게 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을 먼저 한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우리는 삶에서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선 안 된다. 자꾸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 내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나의 아픔을 유의거리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한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내어주는 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사람은 존중 속에서 꽃핀다. 존중받을 때 자존이 살아나고 진심이 자라난다. 반대로 자꾸만 가볍게 여겨지는 관계에서는 자기 존엄이 무너지고 나 자신이 작아진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든다. 장난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그 장난의 바탕에 깔린 태도가 문제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 속에 진심 없는 우정. 그게 문제다.
친구란 무엇인가? 기뻐할 때 함께 웃고 슬퍼할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그가 뱉는 말이 그 사람의 세계를 말해주느니라. 사람의 언어는 그의 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울이다. 장난을 통해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취급당하게 된다. 인과는 언제나 정확하다. 남을 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을 언젠가는 수확하게 된다. 우리는 유쾌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존중받는 관계를 원한다. 장난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 웃긴 말보다 진심이 담긴 말이 고맙다. 결국 관계란 마음이 닿는 일이고 마음이 닿으려면 그 안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장난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 가볍게 시작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떠난다면 그 장난은 이미 유쾌함이 아니라 비수다. 비수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은 언젠가 그 말한 이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자. 나는 웃기 위해 남을 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유쾌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는 농담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가? 삶은 짧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여유가 없다. 더 이상은 장난이라는 말에 웃으며 넘기지 않아도 된다. 나의 감정이 다치고 나의 자존이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엄격함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장난 속에 숨어 있는 가벼움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우리는 때로 침묵이 지혜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왜곡한다. 말을 아끼는 것과 참는 것은 다르다. 참는 관계는 결국 부러지고 만다. 건강한 관계란 말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괜찮은 것이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장난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장난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은 관계의 연속이다. 그리고 관계는 존중의 집합이다. 장난처럼 보이는 말도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남에게 가하는 말의 무게도, 내가 남에게 받는 말의 가벼움도 가볍게 넘기지 말자. 가볍게 넘긴 말이 깊은 골을 만든다. 오늘 이 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도 좋다. 침묵을 끝내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을 해도 된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자란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웃을 수 있다. 장난을 빌미로 무시당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는 결코 진심도 웃음도 자라지 않는다. 이제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진짜 유쾌함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어난다. 그 웃음은 누구의 마음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 웃음은 오래 남고 따뜻하게 기억된다. 그런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삶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웃음을 해치고 있는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어도 좋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린다. 가벼운 말이 가벼운 인생을 만든다. 진심은 무겁고 장난은 가볍다. 나는 이제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로 결심한다. 당신도 부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고요한 관계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